일단 중복순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후원이 들어왔네. 자,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순열, 나열하겠다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자, 우리가 1부터 4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걸로 네 자릿수를 만든다, 나열한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제 4팩이 됐었어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네 자릿수를 만든다, 그러면 9876 해서 이제 그게 9P4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복순열은 어떤 상황이냐면 1부터 4까지 숫자 카드가 한 100장씩 있는 거야. 뭐 사실 100장까지 안 가도 돼요. 4장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즉, 한 카드로 이 네 자릿수를 다 만들 수 있는 상황. 1111이 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일 때가 이제 중복순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도 4개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4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1부터 9까지도 같은 상황이라고 치면 이렇게 9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파이라는 기호, 자, 파이라고 읽거든. 그래서 n파이 r을 쓰는데, 사실 이 중복순열은 기호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중복조합이라든지 이제 뭐 H 같은 거는 딱 그 기호를 써야 됩니다, 표현을 할 때. 근데 중복순열은 꼭 파이를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파이보다는 너네가 이제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 같은 수를 곱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를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얘는 뭐 4파이 4고 얘는 이제 9파이 4가 되는 상황인데, 이 기호를 가지고 막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중복순열에서 이 기명투표는 이제 완전 유형 중에 하나고, 나중에 무기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을 쓰고요, 무기명은 중복조합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진짜 단어 하나 때문에 이 풀이가 완전 바뀌는 거거든. 다른 건 차이점이 없어. 자, 그러면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을 쓴다? 아, 그럼 파이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2명의 후보가 나오고 6명의 선거인. 자, 그럼 상식적으로 2파이 6이거나 6파이 2거든. 그럼 이게 이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아, n파이 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명의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자, 문재인이랑 박근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6명의 선거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A가 문재인을 뽑았어. 자, 그 다음에 박근혜도 A한테 뽑히는 거야.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헷갈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가 문재인을 뽑았어. B도 문재인을 뽑았어. C도 문재인을 뽑았어. 자,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가지 중에 뭐가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그게 포인트야. 그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진, 기명투표 이런 건 딱 정해진 문제거든. 중복순열을 써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말이 좀 바꿔서 나오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그 이해로 풀면 돼. 자, 당연히 얘는 말이 안 되고 얘가 말이 되죠. 여러 명이 문재인을 뽑을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이 중복이 되는 애가 누군지, 중복이 가능한 애가 이 문재인, 박근혜 이 두 명이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6승인 거야. 왜? 자, 사실 A도 문재인, 박근혜, B도 문재인, 박근혜 이렇게 다 둘둘씩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2의 6승인 겁니다. 이게 2파이 6이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대답 좀 해주세요. 답이나 돼? 호연이 되나? 아, 답이 대답했구나.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편지세통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넣는데요. 자, 일단 중복순열에서 중요한 게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걸 다 배우고 나면 그 서로 다른 같은 이거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너네가 지금 개념원리 풀 때 중복순열 단원을 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세 문제는 다 중복순열로 생각을 하고 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풀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에는 어떤 단원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다 섞여 있잖아. 그럼 더 중요한 건 딱 문제를 보고 이게 내가 배운 것들 중에 뭘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도 할 거예요.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중복 순열은 기본적으로 빈 것을 인정하는 계산법이에요. 자, 빈 것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뭐 위에도 투표 문제가 있었지만 다 문재인을 뽑았어. 자, 그럼 사실 문재인이 6표를 얻고 박근혜는 0표가 된 건데, 자, 이렇게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중복순열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 해볼게요. 자, 편지 세 통이 이제 ABC 편지 3개가 있고, 자, 1번, 2번 우체통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편지 A 입장에서 1번 우체통에도 들어가고 2번 우체통에도 들어가는 상황은 될까, 안 될까? 아니면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예를 들어도 돼요. 자, ABC 우체통이 있는데, 자, 여기에 1번 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1번 편지가 들어가. C에도 1번 편지가 들어가. 자, 요거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겠죠?
아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말을 거꾸로 했구나 써놓고 지금 ABC 편지가 다 1번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는 되죠. 1번, 2번 우체통에 A 편지가 둘 다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지. 다시 잘 생각을 해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얘랑 얘 중에 뭐가 말이 되는 건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 대답할 때 나한테만 해도 돼. 나한테만 보내는 거 있거든. 어,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 많더라고. 나한테만 하셔도 됩니다. 귤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치, 왼쪽이 되죠. 왜냐면 지금 1번 우체통에 얘가 다 들어가는 그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야.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1번 우체통에도 A가 들어가고 2번 우체통에도 A가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편지가 이제 분신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안 되지. 그럼 지금 중복이 가능한 게 이 두 가지 부분인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밑에 것도 할게요. 자, 1, 2, 3, 4, 5 여행자 5명이 있고, 자, ABC 호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번한테 너 어떤 호텔로 갈래? 3개 중에 하나, 2번한테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다 A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1번 사람이 ABC 호텔에 다 동시에 들어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말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당연히 얘가 말이 되겠죠. 그럼 얘도 3의 5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행자가 투숙하지 않은 호텔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중복순열을 그냥 쓰면 된다. 자, 그럼 밑에 29번에 보면 자, 위에 있는 표현들과 반대인 표현이 있어. 자,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된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빈 것을 인정하는 게 중복순열인데 29번은 빈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빈 것이 생기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문제부터 좀 보면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1반, 2반, 3반에 편성한대요. 남학생은 홀수반, 여학생은 짝수반. 그럼 여학생은 짝수반으로 가야 되니까 2반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학생은 고민사항이 아니야. 자, 그럼 남자 5명은 1반 아니면 3반에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남학생 5명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너 1반 갈래, 2반 갈래? 1반 갈래, 2반 갈래? 1반 갈래, 2반 갈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의 5승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 뭐가 문제냐면, 자, 다 1반을 간 거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럼 다 2반을 가도 안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한 그 두 가지를 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학생 4명은 다 2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건 경우의 수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답이 얘는 3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필수의 5번. 자, 모스 부호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모스 부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 띡과 이렇게 길게 쭉 가는 이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막 암호 같은 거 보내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자, 그럼 신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니까 범위로 준 거야.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다르거든. 자, 신호 1개부터 생각해 보면, 자, 나는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신호 하나만 보내야 돼. 그러면 땡이냐 찍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보낼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두 자리 수를 만드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두 개씩인데 한 번 더 써도 돼요. 똑같은 거를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 두 개를 쓰면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신호 세 개면 그 세 가지 신호당 어떤 걸 쓸 거냐가 두 개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자, 1개 이상 4개 이하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 주시면 돼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자, 그 다음에 밑에 31번 볼게요. 자, 서로 같은 N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할 때 N개의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서, 그럼 얘도 이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이제 깃발이 이렇게 N개가 있어. 그럼 깃발마다 너 들 거야, 올릴 거야, 들 거야, 올릴 거야 똑같구나. 들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생기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n승이 되겠죠. 2의 n제곱. 그럼 얘가 100개 이상이 되면 되는 거니까 2의 6제곱은 64니까 이제 7이 돼야 128이 되면서 100개가 넘게 되죠.
자, 넘어가고요. 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서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세 자릿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자, 근데 그냥 세 자리 정수가 아니라 홀수의 개수래요. 자, 홀수 조건이 걸리면 이 마지막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여야 돼요. 자, 그럼 끝에는 1 아니면 3이 와야 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마지막은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자, 일단 얘는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럼 처음에는 0을 빼고 5개. 그 다음부터는 0이 와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7번.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거. 자, 일단 2300보다 커야 되니까 그 약간 사전식 배열이랑 비슷한 문제거든. 자, 일단 3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크고요. 4로 시작해도 무조건 큽니다. 자, 2400으로 시작해도 무조건 커요. 근데 어차피 내가 쓸 카드에 0이 없기 때문에 2, 3으로 시작해도 무조건 2300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말고는 없죠. 자, 그럼 3으로 시작한다. 어차피 뒤에 다 1, 2, 3, 4가 다 올 수 있으니까 얘는 4의 세제곱해서 64일 거고요. 얘도 64일 거고 얘는 4 곱하기 4가 올 거니까 16일 거고 16일 거고. 자, 그럼 32 더하기 128에서 16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32번 한번 해보세요. 32번. 자, 그럼 혹시 푼 사람은 저한테 답을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자, 풀어볼게요. 자, 네 자리 정수는 짝수의 개수니까, 자, 끝에는 무조건 0이나 2나 4가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6개지만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5. 그 다음 가운데는 6개 다 가능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30, 180, 480. 180에 3을 곱한 게 어떻게 480이니? 그죠? 자, 그 다음 2번. 세 자리 이하의 정수인데, 세 자리 이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도 되고, 두 자리도 되고, 한 자리도 됩니다. 자, 한 자리에는 0이 못 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0인 겁니다. 그냥 다 올 수 있고요. 자, 두 자리일 때는 맨 앞에는 0이 못 오고, 그 다음 6개. 자, 같은 방식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위에서도 했던 문제죠, 이거. 자, 그래서 180, 36이니까 216이 됩니다. 자, 답 맞추신 분도 잘했고요. 필수예제 8번. 자, 일단 이거 함수의 개수인데, 원래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을 썼는데, 이건 사실 수학 하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신 파이라는 문자만 안 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x의 이제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m개야. 그 다음에 이제 공역에 있는 게 n개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개고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1이 아니라 n개입니다. 똑같이. 자, 왜냐면 1대1 함수나 뭐 1대1 대응 그런 조건이 안 걸려 있을 때는 똑같은 걸 선택해도 됩니다. 심지어 다 한 군데로 가도 돼. 그래도 상수함수니까 함수거든, 엄연히. 자, 그럼 계속 n이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할 때는 n의 n제곱. 자, 항상 y 쪽에 있는 개수를 먼저 읽어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냥 함수의 경우고, 자, 나온 김에 다른 것도 적어보면, 자, 1대1 함수. 자, 사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거의 똑같은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1대1 함수는 여기 하나씩 줄기 때문에 맨 처음은 n, 그 다음은 n-1, n-2 쭉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게 꼭 1로 끝나지는 않아요. 개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1대1 대응은 x, y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로 끝나서 자, 3번은 n팩이고 2번 1대1 함수는 npm이 돼요. 근데 사실 3번도 2번이랑 똑같은 게 사실 npn이라서 n팩인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좋고 부등호 관련된 거는 뒤에서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4번 한번 풀고 답 나오신 분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x가 3개, y가 5개. 자, 그냥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일 거고 1대1 함수는 5p3이겠죠. 네, 그래서 185입니다. 그래서 y에 있는 개수를 항상 먼저 써줄 거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중복 순열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생각할 게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고요. 자, 일단 보면은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다음 뭐 순서가 정해진. 자, 순서가 정해지는 얘를 이해하고 나면 약간 이해도를 가지고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는 그냥 그 정해진 만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외우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 일단 A, B, C를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볼게. A, B, C 나열은 당연히 3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봐도 자,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 이 중에 2개가 같은 AAB 나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럼 결국 B가 어디 있냐만 구분을 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쓴 거는 결국 직접 다 센 거거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맨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A 하나에 이제 땡을 붙여가지고 프라임을 붙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A는 같지만 땡을 붙여서 지금 서로 다른 3개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열을 하면 뭐 이제 순서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냥 써볼게요. 자, 이 6개 중에 잘 보세요.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은 실제로 점을 떼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똑같은 게 2개씩 있어요. 왜 2개씩 있을까? 그게 A랑 A 프라임 자리 바꾸는 2팩인 거야. 그럼 2팩만큼은 불필요하게 다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A, B를 나열하고 싶어. 그럼 다 서로 다 3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3팩을 써. 그리고 그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 그러면 진짜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이거거든. 자, 그래서 A, 자, 이것도 5팩 나누기 3팩, 2팩을 하면 돼요.
어쨌든 같은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이해 괜찮을까요? 귤이야 자니? 아니 그 잔이에만 아니오를 대답하지 말고 이해가 되냐는 걸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만큼을 나눠주는 건데, 물론 이해가 안 되면 같은 것만큼 그냥 나눠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도 풀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2314라는 숫자 카드가 4개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를 크기 순서대로 써라. 자,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뭐지? 1, 2, 3, 4밖에 없어요. 뭐 물론 큰 거부터 쓰라고 하면 4, 3, 2,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네들의 순서를 생각하면 1, 2, 3, 4 하나밖에 없지만 얘가 이제 다른 것들이랑 섞여 있게 되면 이 네 명이서 자리 바꾸는 4팩만큼이 또 의미 없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4팩만큼 나눌 겁니다. 왜냐면 그 네 개 자리 바꿀 때마다 그 중에 하나씩만 되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를 쓰는데 2랑 4만 순서를 지켜달래. 자, 순서를 지켜달라는 거를 이웃하게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다음에 바로 4가 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도 순서가 맞는 겁니다. 왜? 2보다 4가 뒤에 있잖아. 이것도 순서 맞는 겁니다. 2보다 4가 뒤에 있잖아. 자, 그럼 1, 2, 3, 4, 5를 가지고 나열하는데 2보다 4가 뒤에 오는 수라는 건 일단 숫자 5개니까 5팩을 하고 그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두 가지는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저거 4, 2로 돼 있는 것도 5팩에는 다 들어있을 건데 그것들은 다 답이 안 된다고. 그럼 두 개씩은 쓸데없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최단 거리는 뒤에 나오면 할게요. 자, 일단 내가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어서 더 나가면은 조금 버벅스가 될 것 같고, 어,
여기는 그게 또 없네. 개념 거시기가. 자, 그러면 네, 일단 해야겠네요. 자, 일단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건데, 자, 일단 5팩 하시고 1 똑같은 거 3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5, 4, 20. 자, 그 다음 6개의 숫자 쓸 건데,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 0이 있어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빼주면 돼. 0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1, 1, 2, 2만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5팩이고 2팩, 3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6팩을 3팩으로 나누면 6, 5, 4만 남아요. 6, 5, 4. 6, 5, 4는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120이죠. 그걸 2로 나눠야 되니까 60. 그리고 얘는 10. 그래서 이제 50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자, 이 5개를 가지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4개만 써서 만든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1112 4개 갖고 만드는 거랑 112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얘는 구성을 먼저 해주고 더해 줄 건데 1112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라서 4입니다. 그리고 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라서 얼마일까? 6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개. 자, 36번만 풀어주시고, 네, 5분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힌트 좀 드리면 어차피 홀수니까, 마지막에 1은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5분 쉬고, 그 38번이 이제 조금 까다로워서 이거는 이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물만 좀 넣을게. 자, 일단 1 하나는 고정이니까 마지막 자리에 그 앞에 4자리만 해주면 되는데 내 앞에 올 수 있는 거 요 4개 자리 바꾸는 거니까 둘 해서 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할 건데, 자, 38번에 이제 3의 배수를 물어봤고, 이 7개 중에 4개를 택해서 만든대요. 자, 그럼 막 1, 2,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1, 3, 3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의 배수만 된대요. 자, 3의 배수 조건은 항상 너네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각 숫자 자리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보통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을 짜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3의 배수가 되도록 숫자 4개를 일단 골라야 돼요. 자, 근데 3의 배수가 되는 게 일단 제일 작을 때가 112인데 그때가 6이니까 그럼 합이 6이 될 때랑 합이 9가 될 때랑 제일 클 때가 2, 3, 3인데 그래봤자 10이죠. 그러니까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합이 6이 될 때가 1, 1, 2, 2가 있고 합이 9가 되는 게 1, 2, 3, 3이 있을 거고요. 2, 2, 2, 3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합을 짜는 게 조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거를 찾고 나면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얘네들을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같은 숫자만큼 나눠주고 자, 그럼 얘는 6개고 얘는 12개고 얘는 4개. 그래서 다 더하면 22가 됩니다. 그래서 38번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 제시법.
이 영어 단어가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예전에는 너네가 뭐 1학년 때도 순열조합이 있었지만 그때 나온 단어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봤을 수도 있지만 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하나도 겹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같은 스펠링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 왜냐면 예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뭐 스페셜 같은 거 하나도 안 겹치는 이런 단어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양 끝에 5가 오도록이니까 양 끝에 5가 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이에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자, 일단 양 끝에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5, 5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고요. 그냥 저기에 정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 나머지 6개가 뭐가 남았냐면 T, 그 다음 M, O 하나, R 2개, W 하나. 이 6개를 나열하는데 지금 R 2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모음끼리 이유타여 나옵니다. 이유타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지? 무조건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묶은 거는 한 개 취급을 하고요. 묶어준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게 그 묶음 안에서 묶음 내부에서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모음을 체크해 보면 A, E, A 한 개고 E만 세 개입니다. 자, 일단 묶으세요. 자, 그럼 저 묶음 하나가 있고 나머지 문자가 G, R, M, N, T. 여기도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전체가 6개가 된 거고 6개에서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6팩.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나열할 건데 자, 이게 4팩을 한 다음에 3개가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720에다가 4 곱해서 2880. 자,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39번이랑 41번 해주세요. 39, 41.
답이 좀 크게 나옵니다. 예. 보신 분은 답 좀 알려주세요. 오. 자, 해볼게요. 자, 양 끝에 m 와야 되는데 m 두 개니까 m 박아주시고, 자, 나머지 9개 해야 되는데, 자, 9팩에서 자, 겹치는 문자 봅시다. A가 일단 두 개, T가 두 개, 그거 말고는 없죠. 네, 그래서 9720이 답이고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막 10만 넘는 것도 있어. 자, 그 다음 캘린더. 자, 자음끼리 이웃. 자음 5개 묶어주고요. 자, 자음 안에서 겹치는 건 일단 없네요. 자, 나머지 문자가 A, E, A. 자, 그러면 요거 4개 나열할 때 A가 2개 있으니까 2팩 해주시고, 자,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는 겹치는 문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 곱하기 120이니까 1440. 자, 넘어가고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자, 요 단어에 이 메이트는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자, 이거를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웃하게 순서대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냐면 M, C, L, A, I, T, E 이런 것도 돼요. 왜냐면 M, A, T, E만 보면 어쨌든 순서대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자, 일단 얘가 겹치는 문자는 없어요. 겹치는 문자는 없기 때문에 7팩인데 이 7팩에는 이 배열 그대로면서 M, A, T, E가 자리 바꾼 뭐 A, M, T, E도 있을 거고 뭐 A, E, M, T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7팩 안에 있는 배열마다 이 MATE가 자리 바꾼 4팩, 즉 24개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순서를 정해준 4개는 그냥 같은 거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 거지. 왜냐면 이제 선생님 왜 같은 거라고 해야 되죠? 좀 찝찝하잖아. 풀리긴 풀리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그런 거고. 자, 42, 44 하면 되는데 44는 못 풀 수도 있어요. 44는 설명 제가 어차피 할 거니까 42는 꼭 맞춰주시고 풀어봐 주세요.
해볼게요. 자, TNI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TNI를 신경 쓸 때 혹시 또 같은 문자 있는지 봐봐. TNI 말고 E가 2개 있고요. E만 2개 있네. 자, 그럼 이제 9팩을 나열하는데 TNI는 같은 걸로 취급해서 이제 3팩 나눠주고 E 2개 있는 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30240. 자, 42번은 자, 문제 잘 보시면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자, 그럼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모음 전체가 자음 전체보다 어쨌든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모음이 이거밖에 없어요. A, I, E. 그럼 얘가 일단 오고 나서 그 뒤에 자음 6개가 와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느낌보다 그냥 모음 따로 자음 따로 나열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 나열하는 거 3패. 자, 자음을 볼 건데 자음이 지금 요 6개인데 P 2개, S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6 곱하기 180이니까 1080. 자, 이해됩니까? 이거는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순서를 정해준 게 아니라 이 덩어리끼리의 순서,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와야 된다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모음끼리, 자음끼리.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망 문제인데, 일단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고집을 부리면, 점을 찍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뭐 상황에 따라서 시험 대비할 때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점을 찍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점을 통해서 막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건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단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쓰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숫자 쓰면서 푸는 게 사실 이거는 나도 초등학교 때도 나왔거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문제가 초딩 때도 나왔어요. 근데 웃기게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숫자 쓰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 답을 맞출 확률도 제일 높고 풀이도 쉽고. 자, 1번은 어떤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점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 자, 최단 거리가 일단 한 가지가 아니고요. 최단 거리를 하면 막 여기서 뺑뺑 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는 답이 무한계야.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하면 A에서 B로 가는 큰 틀의 방향이 오른쪽과 위쪽이니까 어쨌든 오른쪽과 위쪽만 써서 가면 돼. 여기에 왼쪽이나 아래쪽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게 되면 최단 거리가 아닌 거야. 돌아가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A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아니면 막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나, 다 최단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을 어쨌든 가기만 하면. 근데 너네가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순서 잘하면은 도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가 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아. 이 5개를 어떤 순서로 써도 도착 가능합니다. 위로 1칸, 옆으로 2칸, 위로 1칸, 옆으로 1칸. 다 도착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뭐야? 자리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팩인데 3개, 2개 똑같으니까 3팩, 2팩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 쓰기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의 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큰 틀의 방향이 1로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제 반대로 요렇게 오는 거랑 요렇게 오는 걸 합쳐주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어쨌든 또 이런 방향이네. 자, C를 거쳐서.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와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겁니다. 근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알 텐데 A에서 C로 가는 거나 C에서 B로 가는 거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제곱이겠죠.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 2칸, 아래 2칸 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냥 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6인데 답은 이제 36이 되겠죠. 6 곱하기 6을 해서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써서 푸는 거를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해줄 거는 자, 처음에 1111 이거는 그냥 무조건 씁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 아니고 너네가 생각을 해봐. 이 점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예요. 그냥 바로 내려와야 돼. 이 점까지 가는 방법 똑같이 한 가지예요. 자, 그럼 이 점은 이제 2가지가 되겠지. 왜? 얘네 둘이 합쳐져서 1 더하기 1이 된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에서 2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은 3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2개였으니까 사실 뭐 이 중간쯤 예를 들자. 이 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도 2개예요. 어차피 이 위에 점이나 여기나 똑같거든. 추가될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한 가지만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방향만 잘 생각하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 3이니까 6이고 10이고 15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거는 내가 아이고 뭐 이렇게 커. C를 거쳐서 가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C까지 6으로 간 다음에 6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오는 방법도 6가지. 그리고 여기 오는 방법도 6가지.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 자, 그럼 여긴 12, 18, 18,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최종 36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혹시 여기 6 때문에 어렵나? 왜 여기가 6인지?
A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에 1을 적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시작이 여기가 6이니까 똑같이 6을 적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여기서 6으로 끝내고 여기서 1로 다시 시작해서 6 곱하기 6을 해도 돼. 어차피 여기 안에서 구해도 6가지가 나올 거니까. 이해가 됐을까? 귤? 귤 뭐가 문제야? 말해봐. 음. 그러니까 어 이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적어 보면서 하면은 이제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일 거고 이 점을 이제 내가 쓰고 싶은데 여기서 두 가지가 그대로 오는 것과 여기서 한 가지가 내려오는 게 합쳐져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와 한 가지가 합쳐져서 세 가지. 그럼 얘는 세 가지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여섯 가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내가 이제 말로 해주는 거를 이제 보는 것도 좋은데 직접 해봐야 돼요, 무조건. 직접 한 세네 문제 해보면 딱 깨달음이 옵니다. 자, 그래서 45번을 풀어주시는데 자, 여기서 C를 거치지 않고라고 했잖아. 그럼 실제로 C를 피해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A에서 B로 가는 전체 중에 빼기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얘는 뭐 사실 숫자를 안 쓰고도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플러스 밀게요. 오케이. 다음 나온 사람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 어려워하니까 두 가지로 다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그냥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 9개 중에 5개, 4개를 해주고 자, 거기서 뺄 겁니다. 이게 전체예요. 자, C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C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C까지는 오른쪽 2칸, 위로 2칸이니까 한 거 곱하기 그 다음 C에서 B로 갈 때 오른쪽 3칸, 위로 2칸이니까 자, 이걸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9876 자, 4321 중에 2, 4 날리고 3 하면은 126에서 빼기 자 얘는 6이고요 얘는 10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답인 66이 나옵니다. 답이나 요건 되나? 자 그 다음에 숫자로도 한번 가볼게요. 숫자는 이제 숫자도 똑같이 이거 빼기로 가도 되는데 숫자는 왜 어려운 문제에서 좋냐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막 물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를 피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 실제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엄청 개 같죠. 근데 이렇게 특이한 문제일수록 숫자 쓰는 게 더 좋다는 건데 자 이것도 그냥 바로 피해서 가는 걸로 숫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2고요. 뭐 저 웅덩이랑 상관없는 데들은 그냥 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근처에서만 조심하면 돼. 이 점은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4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요 점도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4가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넘고 나면 이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또 더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다빈이 이것도 되나? 보라색을 6해서 하면 안 돼. 아, 여기 지금 나는 이제 C를 피해서 가는 걸 바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빼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답이 바로 66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C를 안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거야. 여기 숫자 적은 거. 음. 그러니까 아까 빼기로 할 때는, 아, 오케이. 그럼 빼기도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이제 약간 헷갈려 하니까. 자, 빼기로 할 거면 이제 C까지 일단 가야겠죠. 자, 그럼 C에서부터 끌고 가면 돼. 이 6을 가지고. 자, 그럼 6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야? 내가 일부러 C를 꼭 거쳐 간 걸 구한 거니까 얘는 이제 뺄 때 쓰는 거겠지. 어. 근데 보통 이렇게 여사건으로 빼서 푸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 숫자 쓰는 건. 아까 처음 한 것처럼 그냥 피해서 가면 돼. 그냥.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요런 거. 벌써 이제 모양이 이제 특이하게 나왔죠. A에서 B로 가는데 일단 여기 사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다 숫자를 쓰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숫자로만 풀 수 있다? 그런 것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거와 똑같은데, 자, 생각해보면, 여기 점에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자.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럼 그대로 5가 됩니다. 자, 이 점, 밑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대로 1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15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더해주면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더하기를 실수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요거를 이제 숫자를 쓰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틀려도 됩니다. 그냥 틀리라고 풀라고 하는 거야. 그냥 틀려, 그냥. 틀리세요. 네, 일단 해보고 틀리세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해보면서 그럼 나랑 숫자가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저기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풀어보고 틀리세요. 맞추면 너무 좋지만.
자, 풀어봤을까요? 유유유. 오케이,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또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또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하는 방향이 똑같지가 않아요. 자, 일단 여기 1이고요. 그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1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더해주고, 더해줍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16일 거고, 여기도 16일 거고, 자, 여기서부터, 자, 이쪽 다 16이고, 여기도 16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해서 80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나? 이해되신 분은 됐다고 해주시고. 오호. 잘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끝내면 이제 살짝 섭섭하기 때문에 37쪽에 9번이랑 38쪽에 18번 두 개 지금 해보세요.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답 나왔으면 말해주시고요.